이번에 김정은이는 또 미사일 하나 쏴가지고 우리를 좀 겁주고 그러는데 한국의 집권 세력은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고 하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북한을 막는데 비인총으로 국방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나 특히 우리 김상순 박사께서 앞으로 21세기 한국과 21세기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지각된다 하는 그 시국적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러시아는 많이 가버린 것 같아요. 국력도 많이 쇠진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적어도 뭐 한 200만 전후의 사람이 희생됐고 우크라이나 보세요. 다 깨질 것처럼 하면서 지금도 빵빵 쏘고 요새는 나토가 붙어가지고 북대서양 조약국을 해서 우크라이나 만만치 않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뭐 문제없이 이기는 것처럼 호흡을 잡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페르시아 민족 아닙니까? 절대로 저도 졌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 죽어로 버티는 사람. 그래서 세계가 아주 혼미의 시대에 접근해 있는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 21세기 특히 하이브리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국가적 내셔널 인터레스트와 같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하면 우리는 뭐 옛날 그냥 비단장사 왕서방 비단이나 팔아먹는 사람을 하오하오 하면서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얘들의 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굉장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을 앞서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선거에 관한 우리 선거를 원격 조정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취한을 해가지고 왕후민이가 있죠. 중국 공산당 사이자 얘들이 한국 전쟁을 한국 선거를 그냥 직접 조종하다시피 한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AI나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AI한테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거 문제로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중국 경우에는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다니는 얘기를 전부 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갑작스럽게 비행기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란과 중국의 공동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갑자기 바꿨어요. 그 나름대로 거기는 피격을 모면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무시무시한 나라가 중국으로 등장하고 있고 제가 잘 아는 그 이충근 박사에 의하면 중국은 망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요. 그런데 5개는 찢어질 거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걸 믿고 싶은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들은 그래도 중국이 세계의 역사의 중심지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21세기 세계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잡고 있어요. 홍콩은 이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 혹은 순수한 차이니스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에 몇백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580만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250만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중국이 하이브리드를 앞세워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국의 세계화 전쟁에 있어서 일종의 정치적 인해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5는 중국의 군사적 인해전술을 하고 한국의 반도의 통일,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블락을 했는데 이제 몇십 년 되니까 하이브리드 전쟁 그리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가보세요. 저기 저 근처에 서울 근교에 이 대림동 이 근처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진짜로 가짜로 한국의 경찰복을 입은 중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은 뭐
무시하는 입장이야.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이재명은 이번에 이제 선거부정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레임덕이 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자유우파의 대동단결, 전체적인 어떤 내셔널 오거니제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 8월 15일 날 뭐 전화무의 목사 그리고 소나무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우파를 다 모으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올고 올림픽공원에 8.15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광화문 쪽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정광훈 목사 쪽은 일찌감치 마치고 군중을 끌고 올림픽공원으로 진출하는데 워낙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냥 도보로 갈 것이냐 5호선을 차 타고 갈 것이냐를 지금 논쟁 중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도보로 갈 경우에는 그건 엄청난 행렬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한국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는 주장도 있고 가기에 너무 멀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마 양쪽으로 일부는 가고 일부는 지하철 타고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 역사 중에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구죠. 그 다음에는 광주 5.18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 5.18 문제에도 중국의 개입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5.18 문제에 대해서 내일 모레 어디 가서 또 연설할 기회가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광주 5.18 단체가 수많은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명단 보셨죠? 쭉 나온 거. 지만원에는 10번 이상 고소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저는 아직 고소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5.18이 위대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에 있는 당시 초창기 5.18 주도했던 제 친구들, 동생들 몇십 명하고 제가 교류합니다. 걔들은 절대로 좌파 아닙니다. 근데 워낙 좌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18을 진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미국, 중국 이 대립각에서 한국을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양국의 이해관계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택에 세운 밀리터리 베이스라는 게 세계적인 수준의 아주 현대적 건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 분야를 섹션을 이렇게 나누어서 건설을 했답니다. 이쪽은 A 건설, 이쪽은 B 서로 간에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묘한 방법을 했고 그것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한국 국민이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평택에 가서 미국 고홈, 양키 고홈하고 주장하면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미중 대립이 첨예화되고 특히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마당에서 중국 사람이 옛날처럼으로 그냥 비당장사 왕서왕으로 생각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련된 입장으로 한국사를 개척하는데 여러분 같은 인력들이 국민을 선두하고 지도해서 한국사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드넓게 열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다 같이 맥진하기를 바라면서 특히 오늘 김상선 박사의 말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지혜를 많이 얻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